아니, 뉴스 해설 시그널 새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김성수의 뉴스 해설.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뭘 하나 그럴 텐데 아주 그 귀한 분 그리고 또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특히 팟캐스트라든가 국민TV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고상만의 수사반장 하면은 그분 하고 아실 텐데요. 그리고 대학로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연극 기억하시는 분, 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고상만입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김성수 TV에서 예, 일요일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만나게 된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아니 지금 사실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시작서부터. 예. 아니 본인이 사실 고상만이라는 이름 석자를 네.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게 네. 바로 군 의문사를 추적하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 있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국민 TV의 고정 프로그램에 또 편성도 하고 이러면서 유명해지셨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뭐죠? 장준하 선생 사건. 맞아. 그걸 빼놓으시면 그걸 빼놓으면 안 되지. 제가.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 사건 이후에 자연스럽게 군 의문사로, 왜냐면 같은 의문사니까. 제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사건 조사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장준하 선생 기록을 그 도청 미행 감시하면서 작성했던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장준하 선생 전문가, 장준하 의문사 전문가 이걸로 해서 이제 많이 이름을 알려지게 됐는데요. 강연도 많이 다니셨어 그때 진짜. 뭐 솔찬히 벌었죠. 솔찬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저 말고도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이렇게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 의무복무를 위해 군대 갔다가 이등병으로 목숨을 잃은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목숨값을 책임지지 않았던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별로 그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여 명의 군 어머니, 군 유족 어머니들을 만나게 됐고, 지금 우리 김성수 형님이 말씀하신 그 연극 이등병의 엄마, 그게 이제 벌써 만 5년 전. 5년 됐어요. 2016년 바로 11월 1일. 2016년 11월 1일이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날이죠. 그날이 바로 독일에서 최순실 선생이 귀국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모든 언론 관심이 다 거기로 가 있는데 제가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스토리 펀딩에 7천만 원 모금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2일 동안 72일 동안 모두 33개의 글을 써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드는데 아마 제가 그때 형님한테도 제가 이거 되겠냐고 했는데 형님도 저한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은 제가 그때 그 스토리 펀딩을 시작할 때쯤인가 그 어림에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그냥 대학로에 갖고 가서 상업적으로 접근하면 망하니까 펀딩에서 최대한 제작비를 다 걷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랬더니 진짜
이 인간이 진짜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쓴 거예요? 뭐 매일 쓴 거예요. 매일은 아니다. 2, 3일에 한 번씩 그 스토리를 갖다가 써서 진짜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냥 거기다 던지면서 사람들을 울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쓰려고 안 했잖아. 예, 처음에는 72일 동안 하니까 예. 한 8개쯤 예. 쓰고 일주일에 하나씩 써서 하면 되지 않겠나?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야 여기다 몰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진짜 2, 3일에 한 번씩 막 글을 써서 아니, 계속 그게 그렇죠. 화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예. 이거였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써야지겠는데 첫날 딱 써서 하나를 올렸더니 첫날 들어온 돈이 네, 맞아요. 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니까 한 400만 원 들어오고 돈이 뚝 떨어지지. 그런 셋째 날 되니까 한 150 들어오고 그렇죠. 넷째 날 되니까 한 7, 80만 원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선 이거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하나 쓰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써봤더니 예. 하나 새로 쓰는 날마다 500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 맛을 본 거죠, 제가. 돈 맛을 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7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당시에 최순실 뭐 해주고 박근혜 정부 탄핵 뭐 이것 때문에 모든 국민 관심사가 그쪽으로 이번 몰려있었어요. 주는 100만이냐 그럼 다음 주는 200만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하나를 쓸 때마다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이제 큰 걸 보고 그야말로 한 이틀, 3일에 한 하나씩. 편씩 맞아요. 썼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거의 이틀에 하나씩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72일 동안 모두 33개의 글을 썼으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사실은 제 기억 속에 잃어버린 시간이 3개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52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그 중에서 잃어버린 3개가 뭐냐면 첫째는 딱 올해가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이었던 1991년도에 제가 석 달여를 감옥을 산 적이 있었어요. 학생 운동하다가 석 달여를 감옥을 살았는데 그때가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감옥에서 매일 있었고 뭐 거기서 그 강경대 열사 치사 사건 맞아요. 때 단식 농성, 단식 투쟁 선언하고 매일 그냥 하루 종일 성명서 쓰고 그리고 저녁 6시에는 그거 낭독하고 철창에다가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해체민자당, 퇴진 노태우 이거 외치면서 있었던 그때하고 두 번째가 2006년도에 제가 박근혜 커터칼 사건 터졌을 네. 때 박근혜가 그 신촌에서 왜 커터칼로 공격받아서 문제가 있었을 때요. 그때 제가 그 선거를 나갔었어요. 선거 나가갖고 한 6개월 정도 그 열린우리당 당시에 공천으로 이제 경기도의원에 출마했었는데 그때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선거 떨어졌을 때요. 예. 그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새벽 6시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꼬박 20시간 동안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고 그리고 막 이랬던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6개월을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줬다는데 어머니가 오셨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몰입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72일 동안 33개의 글을 썼던 거. 그때 제 기억에 물론 저도 광장 나가서 같이 촛불도 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의 잠잔 기억도 잘 없고 어떻게 하면 33개의 글을 써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김성수 TV에서 이렇게 커피도 판매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이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살 때도 단돈 1,000원짜리도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꼭 필요한 건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갈등도 해보고 결제했다가 좀 취소도 해보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이 맞아요.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카드 결제까지 해갖고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거를 마음을 살라니까 제가 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가 기억이 안 나요. 72일 동안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근데 놀랍고 기적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하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2,800여 명의 후원자분들이 나중에 7천만 원 걷어달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모아주셔갖고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대학로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펀드를 이렇게 가입하신 펀딩에 들어오신 펀딩을 해주신 그 2,800명으로 제가 나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제가 극장을 80석짜리 구해놨어요. 80석짜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80석짜리 구해놓고 총회는 14번밖에 안 하겠대. 그럼 곱해봐. 1,000명 들어갈까 말까야 전체 관객이. 근데 2,800명한테 돈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이 대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사실은 이제 지나간 에피소드인데,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저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극을 하셨던 분이고, 대학로에서 공연장도 갖고 있었고 운영했던 문화평론가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풀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걸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한다고. 그냥 저는 인권운동가니까 이거 한 건데, 나중에 계산을 들어보고,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짓을 했구나 했는데, 사실은 기획자가 따로 있었죠. 그렇죠. 저는 그분한테 다 맡긴 거예요. 아니 걔가 나한테 전화해서 걱정을 하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와, 그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모든 걸 다 맡겨놨어요. 다르게 얘기했던 거야. 저는 극장이 몇 석짜리가 있는 건지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도 전혀 몰랐고 그 계약이고 뭐고는 다 통으로 그분한테 돈 드리고 계약서 한 장으로 다 맡겼던 건데요. 근데 그 공연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쨌건 간에. 좋은 공연장을 선택을 했죠. 근데 객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공연장이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떨어지고 외진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좌석까지 마당극처럼 꽉꽉 채우고 정말 10일 동안 14번 공연을 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일체감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모두가 몰입하고 함께 공감해서 제가 에피소드 또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그걸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연극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대본이잖아요. 대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그것도 모르고 일단 돈만 모았으니까 그게 물어봤더니 대본을 하나 제대로 좋은 걸 쓰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들은 얘기. 거짓말이고. 근데 하여튼 누군가가 이렇게 돈이 많이 마련이 됐잖아.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한다 그러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붙어 옆에. 그래서 야 대본 쓰려면 2천만 원 들어. 연출비도 한 1,500원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한 분한테 혹시 요즘 연극하냐니까 연극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본 한 번만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했더니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대본인지 그날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대본을 썼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본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 박장렬이라고 서울 연극협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그분이 정말 연극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정말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군에서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 결정을 받지 못한 억울한 군인들이 지금 53% 정도 우리 위원회 진정했던 1787건 중에 지금 한 절반에 해당하는 한 900건 정도가 처리가 됐는데 박수. 예. 다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인데 그 분들 중 또 50%에 해당하는 약 450명 정도가 예, 순직 결정을 받고 국립묘지에 새로 안장이 되는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눈물의 그 감사장을 위원회에 보내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게 이제 막 아시겠지만 처음 대본을 써보셨잖아요. 네. 대본을 써갖고 저한테 줬는데 야 이거 갖고 연극이 되게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그 고상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과 진심에 다 그냥 다 그야말로 무장해제가 돼서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정말 배우들도 그렇고 다들 도와준 거야. 아유 그럼요. 네, 아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어머님들한테 제일 감사해야 돼. 어머님들이 직접 출연하셨어요. 어머니들이. 난생 처음 하는 연기를 하시는 거야. 꼭 해야 된다고 자기가 고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그 고생을 시켰어. 그 유족 어머니들이 직접 무대에 절반 올라가시고 전문 배우가 절반이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연극을 한 건데 사실은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기로 생각을 했던 것 그 자체가 그 많은 분들에게 군 사망사고 유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유족분들이 자식을 잃고 나면 가장 고통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다는 거래요. 예. 집에는 다른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들이 어쨌건 간에 군 복무 중에 자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마음껏 자기가 품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거 하나도 사실 큰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치유극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장면을 일부러 집어넣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관객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연기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그걸 느껴야 감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얘기하다가 밤샐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예. 재미있는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는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연극 보러 지금 이제 눈물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연극 보러 오신 관객들이 이 연극이 굉장히 관객들이 몰입하기도 하고 공감이 커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연극 그 중간쯤 됐을 때는 관객이 여성 젊은 분 두 분이었는데 와서 그 박장열 감독님한테 각 티슈 요거 하나를 꺼내면서 어떻게 요거 가지고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참 대단하다 했는데 박 감독님이 하시는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혔어요. 하나 더 사갖고 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하여간 그만큼 눈물 많이 흘리고 공감 많이 해주셨던 연극입니다. 예, 아니, 연극 얘기만 해도 밤을 샐 수 있겠어서. 그래서 뭐 짧게 우리 고상만의 그 흔적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인권 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결국 군 의문사까지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갑자기 열심히 잘 이 사건 조사관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동화를 썼다고 그러면서 또 동화 발간될 거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쓰게 됐고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목은 너의 바다가 되어입니다. 돌고래와 소년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뭐 영화 돌고래하고 소녀가 사랑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우정을 나눈 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 솔직히 비슷한 모티브가 영화도 있어요. 네. 고래와 이렇게 소년 프리웰리라고 하는 뭐 예.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프리웰리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진짜 보지 못해 갖고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약간 달라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아마 그게 그 뭐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게 프리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정을 나눕니다. 아 그죠. 그래서 가장 이건 우정을 나누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장면이 소년이 웰리를 딱 부를 때 바다에서 그 명장면 그것만 기억이 나요. 저도. 예. 예.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형님 제가 책 몇 권 냈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뭐 한 10권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 책까지 포함해서 모두 9권의 책을 그래요.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머지 8권은 사실은 이제 장준하 선생 책도 있고 뭐 다시 사람이다 뭐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건데 이건 다 인권과 관련한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내지는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썼는데 이번에 낸 9번째 책 너의 바다가 되어는 잠깐만요. 2년도 있잖아요. 2년은 완전히 수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들은 다 르뽀라고 봐야 되는데 2년을 낸 거는 그거는 에세이를 낸 거 아닙니까? 좀 차이가 있던데. 다시 사람이다도 에세이입니다. 그 그렇군요. 조국 교수님과 광로영 교육감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신 장옥원 선생 세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던 다시 사람이다. 사실은 제가 낸 책 중에 4번째 책인데 사실 그 책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일 사랑하는 책이 다시 사람이다인데 그 다시 사람이다의 첫 번째 장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억이 많이 나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시 사람이다의 첫 번째 장이 이소선 어머니하고 제가 인터뷰한 내용의 글이에요. 예. 이소선 어머니는 바로 어제였죠.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신자결하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생전에 아주 깊은 교분을 나눴던 그리고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던 분인데 다시 사람이다에는 바로 그러한 인권 현장에서 만났던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연도 마찬가지로 인연은 약간 결이 다른 에세이고 근데 인연이 사실은 형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과 관련해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년에 4번 그 각 장르별로 권장 도서를 선정을 해서 전국의 520군데의 도서관에 납품을 하는 그 납본을 하는 그런 그 국가가 운영하는 그 사업이 있죠. 사업인데 거기에 우수 에세이로 선정이 돼가 에세이 분야 수필 분야에서 선정이 돼서 맞아요. 전국 그 520개 도서관에 납본이 되는 이런 기쁜 일이 있었는데 여하간 지금 제가 낸 9번째 책 너의 바다가 되어는 다른 책과 달리 제가 무려 10년간 이걸 쓴 책입니다. 10년 전부터. 그 왜 10년 동안 책을 쓰게 됐냐면요. 2011년도에 형님 기억나시나요? 제돌이. 그럼요. 당연히. 이 제돌이는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결국 바다로 돌려보내게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바다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돌이가 왜 바다로 가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뭐죠, 형님? 제돌이가 왜 원래 그 우리나라 동물원에 뭐 돌고래든 고래든 이들은 정식으로 이제 외국에서든 어디든 뭐 그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뭐 새끼를 낳았다 이러면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잡아다가 이렇게 그렇죠. 동물원에 수용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돌이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물에 잡힌 애인데 뭐 동물원으로 가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 역시 전문가다우시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회상하자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돌고래의 자유와 관련한 첫 번째 이슈가 제기된 게 바로 2011년도고요. 그렇죠. 당시에 서울시장이 막 대신 박원순 시장이 그때 박원순 시장이
동물원에서 그 불법적으로 매매되어 그렇죠. 예, 동물원 수조 안에 갇혀 있는 불법적인 돌고래 문제에 대해서 처음 이슈를 제기했고 맞아요. 그래서 제돌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적으로 포획돼서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동물원에 와갖고 매일같이 쇼 공연을 그 강요당했던 이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자고 하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요. 그때 제가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광노현 교육감과 같이 감사관실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형님 기억나시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때 왜 그 무료 무가지가 엄청나게 예, 무까지 많았죠. 많았죠. 예. 그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돈이 안 되니까. 지하철 앞에 가면 막 나눠줬잖아요. 한 7, 8개가 예. 뭐 어마어마하겠죠. 뭐 메트로니 뭐니 뭐 해가지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메트로니 예. 뭐니 많았는데 그래서 그날도 제가 당시에 3호선을 타고 그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는 날 무가지를 하나를 들고 이제 전철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신문을 보다가 제가 난데없이 엉엉 울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제돌이 때문에 당시 제돌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돌고래의 실태에 대한 르포나 또는 이런 기획 기사가 막 많이 나올 때였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때 한 여자 조련사가 맞아. 제보를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여자 조련사가 자기가 직접 그 동물원에 있으면서 보게 된 한 엄마 돌고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동물원에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도 돌고래 공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예. 그 동물원에서 공연하는 돌고래는 전부 다 잡혀온 걸로 아시죠? 아니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태어난 애들이 더 많죠 이제는. 저는 무식해서 다 잡혀오거나 바다에서 오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 조련사가 하는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잡혀온 엄마 돌고래와 아빠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동물원에 경사가 나서 무슨 네. 새끼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를 또 훈련을 시켜갖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 예, 엄마 돌고래와 새끼 돌고래가 같이 공연하죠. 예, 쇼에 투입이 돼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게 진짜 우리 저 100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노비 제도가 있었을 때 예, 진짜 그 엄마 아빠 노비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야만적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처럼 동물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공연이 있어서 하늘에 이제 달려있는 링을 통과하기 위해서 엄마 돌고래가 먼저 허공으로 떠서 림을 통과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갑자기 엄마 돌고래가 몸을 허공에서 3번 비틀어서 네. 갑자기 시멘트 바닥 무대로 떨어져 떨어졌다는 버렸어.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 엄마 돌고래는 3일 후에 끝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왜 엄마 돌고래가 허공에서 몸을 비틀었을까요? 자기 아이가 보였던 거죠. 입수하려고 하는 지점에 자기 새끼 돌고래가 있는 걸 보고 예. 그 엄마 돌고래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몸을 비틀어 그만 시멘트 무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제가 저도 이제 그 기사가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그걸 보고 엉엉 울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형님. 만약에 3일 후에 엄마 돌고래가 끝내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새끼 돌고래를 엄마 돌고래가 만났다면 엄마 돌고래는 새끼 돌고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형님? 너 왜 거기 있었냐? 왜 훈련대로 뒤에 안 돌아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저는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라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뭐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사람 얘기지. 아니 그래도 예. 저는
바로 그 상상이 이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건데 아마도 괜찮냐는 질문은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는 몸을 비틀고 떨어진 순간 블랙아웃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고 눈을 떴을 때 애가요. 새끼 돌고래를 보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몸을 비틀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새끼 돌고래가 와서 엉엉 울면서 이 주인공인 아토라고 하는 건데 이 새끼 돌고래 이름이 엄마 돌고래는 책 속에선 루나입니다. 근데 루나 엄마가 아토 돌고래 새끼에게 괜찮냐고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인 걸 깨달으면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작가적 상상력을 가졌는데 미안하다고 너에게 바다를 보여주지 못해서 왜냐하면 잡혀온 엄마 돌고래 때문에 돌고래 새끼 아토는 태어나자마자 쭉 본 게 동물원 수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책은 그 엄마 돌고래인 루나가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을 잊지 않은 돌고래가 그로부터 3년 후에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에 돌고래가 어떻게 혼자 바다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 그렇죠. 예. 그래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 가족이 있어요. 10살 여자아이, 종안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역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의 엄마도 똑같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사랑해서 둘이 결혼했지만 그러나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심장병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렇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 다 문제 없을 거고 아무 문제 없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위험하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러니 아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첫눈이 내리던 3일 후에 엄마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엄마가 떠난 후에 불행하게도 이 아이에게 정말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경우라는데 물려받는 유전적 심장병을 갖게 된 이 아이가 태어나 단 한 번도 뛰지도 못하던 상황하에 처음으로 10살이 되던 해에 동물원에 갔고 그 동물원에서 우연히 이 돌고래 공연을 보게 되면서 문제를 맞히는 아이에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리고 우연히 그 문제를 맞히게 된 아이와 똑같이 엄마를 잃은 돌고래와 엄마를 잃은 10살 여자아이 종환이가 만났는데 둘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화에는 동물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엄마를 잃은 동물을 그냥 단순히 동물로만 생각하는 병원 그러니까 동물 원장과 사람과 다르지 않은 동물 정말 동물이 좋아서 조련사가 된 이 여자 조련사가 결국은 내가 동물을 위해서 조련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즐거워하기 위해 동물이 하기 어려운 자세를 강요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 조련사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조련사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동화에다가 아주 쉽게 잘 담았다라고 먼저 읽어주신 분들이 아주 잘 평가해 주셔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재 교보문고에서 소설 분야에서는 이 책이 오늘 현재 38위를 기록하고요. 예스24와 알라딘에서도 테마 소설 분야에 50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서평도 한 50개씩 써서 올려주시고 해서
아주 행복하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소개를 하세요? 지금 줄거리 거의 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팔리겠어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줄거리를 다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미끼 예. 상품이고요. 예. 아 정말로 보시면 와 이게 정말 실감 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테마는 네,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테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거나 그걸 관심 있어 하시는 분 빨리 고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잡으십시오. 먼저 잡는 게 인자. 예. 요런 거 넷플릭스에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면 그러면 한 10회에서 12회 정도로 해서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악마의 유혹. 뭐든지 뭐 잘 된다고. 근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한 권만 사주십시오. 그거 뭐 그런 말씀 그거 이제는 제가 책 9권이나 내본 사람이라 네. 이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한 권만 사주십시오. 근데 읽어보시면 사실은 제가 형님 그 우리 IMF 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 따뜻한 동화가 하나 있었죠. 어른 동화. 뭘 얘기하시려고? 가시고기라고 아, 혹시 가시고기.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뭐 예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예, 가시고기 굉장히 예 사실은 그래서 그거 저 영화로 나왔어요 그때 IMF 영화도 나오고 극복하자마자. 연극도 나오고 막 근데 했는데 페미니스트들한테 까였죠 엄청나게. 예. 하여간 뭐 저도 사실은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뭐 그 이름만큼 저도 크게 공감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이 코로나19에 2년차 되고 이 좀 쌀쌀해지고 하는 이때에 맞춰서 사실 책을 낸 거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다 써놓고 10년 만에 이거를 다 써놓고 몇 개 출판사에 이 출판 의뢰를 했어요. 근데 형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동화책을 내는 출판사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지금 저 그 프로모션도 전부 소설로 나가지 동화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하는데 그러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응이 좋았어요. 아, 책 내고 싶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뭐 얘기했던 게 하나는 제가 거절했던 데가 왜 그랬냐면 이 책이 좋은데 동물권과 관련해서 동물 이야기를 조금 더 써갖고 두껍게 좀 책을 내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동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동물 얘기를 많이 쓰는 것도 제가 원치 않고 두 번째는 이 책이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이상의 학생 도서로 동화를 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역시도 제가 거절했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19금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읽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읽어본 분들이 너무 좋아서 고학년 그 아이한테도 주니까 아이도 너무 뭐 공감해서 많이 울고 막 이러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거를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에게 드리는 따뜻한 가족 동화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에 사실은 동물 이야기도 하고 돌고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환이에게 전해주는 걸로 해서 엄마를 잃고 그 후에는 아빠마저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서 스포는 차단. 읽게 빨리. 되는데 예. 형님 얘기가 흥미진진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은 이야기의 10%도 안 돼요. 진짜 이야기는 예. 더 많이 있어서 미끼 상품을 넉넉하게 풀어놔야 지금 어쨌든 지금 돌고래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임순례 감독이 먼저 찜을 했네. 저도 사서 읽었습니다. 예. 많은 독자들이 돌고래 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순례 감독이 찜을 하셔서 저분한테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진짜 임순례 감독님이 네. 너무 전 뜻밖이었어요. 사실 임순례 아니, 감독님을 우리나라에서 저는 휴먼 드라마를 임순례 감독처럼 잘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분한테 예.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투자하게 해서 제가 그거 막지 않을 테니까 잘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임 감독님이 저는 사실 임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런데 임 감독님이 어느 날 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 글을 남겨주신 걸 보고 너무 감동했고 또 임 감독님이 그 리틀 포레스트 뭐 이 영화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한데 저분이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의 현재 대표도 맡고 계셔서 동물권 영화제도 얼마 전에 하시고 그런 분이 제가 쓴 이 돌고래와 관련한 이거를 저렇게 써주셔서 그래서 제가 했더니 출판사에서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거를 교보문고에 자기네들이 그 임 감독님이 추천한 책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써주시기도 했으니까 한번 그거를 여쭤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결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분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책을 우연히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영업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거 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제가 좀 싸구려 같기도 하고 그 진심을 너무 싸게 이용하는 것 같은 영업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작가 진짜 싫어요, 정말. 아니, 뭐, 잘 팔 수 있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작가가. 아니, 알아서 이렇게 말이야, 좀 명사들, 모셔갖고 와가지고, 좀 함께, 명사와 함께 하는 북토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뭐, 한번, 그래, 뭐. 근도우님이 고상만, 너무 고상해.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감독님 저 고상만입니다. 주신 글 너무 고마웠는데 외람되지만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저희가 좀 해도 좋겠냐. 써도 될까요? 예.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보고 부담 없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쓰고 그거 보내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낸 지 한 1분 만에 바로 회신이 오셔서 물론입니다라고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예. 지금은 교보문고에 가시면 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이 적극 추천하고 공감해 주신 책 해갖고 그러면서 이게 39위까지 올라갔구나. 38위 1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제도 38위 오늘도 38인데 야. 아마 오늘 이 김성수 TV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10위권으로 확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또 왜 갑자기 그거까지는 눈빛이 그거까지는 뭐 아니, 알릴레오라면 몰라도 여기가. 하여간 저는 자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좋은 책은 반드시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책을 많이 팔아서 그 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어떤 수익을 얻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첫째는 정말로 제한테는 생물학적 DNA를 나눠준 일남일녀의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고요. 제 정신적 DNA를 나눠준 9자식의 책이 있는데 제가 쓴 책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작가는 정말 행복한 거고 두 번째는 요즘 책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안 읽혀지는 안 팔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렵게 제 책을 출간을 결정해 주신 출판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작가들의 책을 내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와 마음을 담아갖고 우리 성수형님한테 저 좀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하고 부탁드렸는데 우리 의리 출중하신 형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그거 자체만으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사실은 꼭 10위까지 올라갈 걸 꼭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닌데 오늘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지금 이런 책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잘 나가는 한국 소설들을 보면 좀 주제가 선정적이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그런 책을 많이 읽는 특정한 계층에 딱 맞춰져 있는 그쵸. 그런 소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실상 주류가 웹소설로 넘어가 가지고 상당한 이제 판타지들이 많은데 판타지. 적절한 판타지와 그러면서도 우리를 돌이켜 보게 하는 일상 속의 이야기를 잘 건져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책들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은 형님 뭐 저를 꽤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형님. 아유, 또 무슨 말씀? 아니, 제 머리가 진짜로 좋지 않고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렵거나 이렇게 읽기 힘든 글을 사실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번 쓱 읽으면 마음에 부담 없이 예전엔 제가 늘 그 얘기했어요. 좋은 글은 무슨 글을 좋은 글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뭐 건방지고 외람되지만 자랑하면은 제가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꽤 오랫동안 연재를 하셨죠. 그 시민 기자 활동을 하고 나중엔 특임 기자 뭐 직위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 주는 상이 모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8개를 받았어요. 예. 올해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특종상, 무슨 명예전당 뭐 이런 걸 쭉 받았는데 딱 하나만 못 받았죠.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형님? 모르겠어요. 제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이었어. 뭐예요? 기사 채택이 되지 않는 1000개의 글을 쓰는 사람에게 주는 상. 그러니까 저는 못 받지. 그렇죠. 이거 너무 건방지죠? 굉장히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글 쓰다 보니까 나중에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특강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했는데 그거 쓸 때마다 맨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좋은 글은 아주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담긴 글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약간 카피하셨네. 중학교 2학년이 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방송계의 그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얘기도 역시 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전 이거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지금은 또 바꿨거든. 더 내려가야 돼. 아유,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똑똑한데. 초등학교 지금, 한 6학년? 예, 6학년도 형님 문제 못 풀어요, 우리. 그래요? 요즘 6학년 애들이 그 수학책.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3학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 10살짜리 아이 정도가. 그 진짜로 그래서 이 책 그 제가 쓴 나머지 책들도 읽어본 독자분들은 제가 뭐 통상 책을 그렇게 많이 팔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3, 4세는 찍어요. 3, 4세? 왜 웃음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일세 갖고 끝나는 수많은 그 작가들을 엿먹이는 그런 자랑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자꾸 욕먹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찍어야죠. 근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멤버가 가장 많은 그 클럽 이름이 있는데 그게 초판 클럽이라고. 초판 클럽 그래요. 네, 일세만 찍고 95% 이상이 그러니까. 책을 냈는데 하루에도 뭐 수백 권씩 책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초판을 못 파는 책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제 글을 좋아해 주시고 제 글을 한번 읽으면 고상만 작가 글은 믿을 수 있고 쉽고 재밌고 따뜻하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형님 제 글 좀 읽으셨죠? 그럼요. 그런데 그 글 중에서도 이번 너의 바다가 되어는 정말로 머리 복잡하고 힘들고 또 가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분들에게 지친 마음에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쓴 동화예요. 그래서 구어체로 썼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존댓말로 모든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는 분이 특히나 이제 제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해요. 음성 지원이 되는 책. 읽어보면 고상마이가 옆에서 마치 읽어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하여간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읽고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의 아름다움,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 아빠에 대한 따뜻한 정 이걸 생각하는 그러한 책이 되기를 작가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을 보실 때 여러분 김성수 커피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그렇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기념으로 생각했는데 커피 한 잔. 맛이 어떠세요? 아니 진짜 사실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커피 맛을 잘 모르고 그래서 거의 안 먹고 대신 제 아내는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제가 외국에 출장 가거나 그러면은 꼭 이 원두 커피를 사갖고 와서 아내한테 선물로 주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냐면 써서 제 입엔 쓰기만 하고 도대체 뭔 맛 때문에 이렇게 먹나 그랬는데 제가 정말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면 전혀 안 써요, 커피가. 맞아요. 구수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이게 바로 이제 커피 마시는 분들이 아, 이 구수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맛이구나를 제가 오늘 처음 느꼈어요. 예. 전혀 안 씁니다. 예. 쓴 커피는 다 태우는 커피라서. 아, 그래요? 몸에 안 좋죠. 아. 그렇습니다. 예. 보통 커피의 원래 맛은 5가지 맛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쓴맛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약한 그 재료 자체에 살짝 그렇게 우리가 뭐 인삼을 먹으면 쓴맛이 느껴지는 예, 그런 예. 맛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쓰고 달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약간 시고 그런 5가지 맛이 다 납니다. 그래서 커피의 그 맛이 조화가 잘 돼 있는 게 좋은 커피고요. 그러려면은 좋은 생두를 구해서 그것을 살짝 볶아서 진짜 요리하듯이 살짝 볶아서 이렇게 갈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든 커피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 기계가 예. 로스터계의 오. 벤츠라고 불리는 기계예요. 로스터 진짜. 벤츠. 아 레알이라니까 진짜 이게 오. 굉장히 비싼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온도 관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고 0.5도 4도 이렇게 해도 맞추면 그 온도대로 딱 구워지고 초 단위로 네. 그래서 뭐 3분 몇 초를 갖다 굽겠다 그러면 딱 그거를 굽고 싹 빼주는 그런 식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로 약배전을 해서 만든 그런 커피가 김성수 커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권해드리니까요. 우리 고상만님을 저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모님께 제가 커피 세트 하나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보, 기뻐해줘. 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커피 맛을 음미해 보니까 진짜 그 맛이 다 느껴지네요. 예, 시고, 맞습니다. 예. 고소하고, 뭐 이런 그 5가지 달고, 말씀을, 예. 그러니까 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문자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로 예약해 주시면 한 세트에 35,000원. 요거 200g짜리 요 팩이 3팩이 갑니다. 그리고 2세트서부터는 배송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산이라는 분께서 고반장님 앞에 쌍커피가 있다고. 하나는 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두님이 덩치를 봐, 2잔을 마셔야. 아, 이거 정말 하나는 물이고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상만 그 인권운동가의 인권 감수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세상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좀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너의 바다가 돼요. 솔직히 제목 안에 저는 제목이 되게 좋다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바다가 되어준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 바다는 모든 걸 다 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다는 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가리는 강물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바다가 이번에 썩죠. 저기 홍수 져갖고 네. 강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완도에서 전복이 다 폐사되는. 예, 맞습니다. 예, 염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바다 염도가 떨어지면, 염도가 일정한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맞아요. 비가 와갖고. 너무 많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염도가 떨어져서 전복이 폐사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처음에 이 제목을 제안해 준 곳이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준 거예요. 출판사가 제대로 책을 읽었네, 아주. 사실 이 출판사의 그 부서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출판사하고 책을 낼 계획은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군데 출판사에다가 이거를 출판을 의뢰하면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듣게 된 거잖아요. 뭐 동물 이야기를 좀 더 넣어갖고 동물권 진짜로 동물책을 쓰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어른 동화가 아니라
아동 동화 형태로 내자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실망도 했고 동화책을 내는 출판사가 이렇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마음을 접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 자비로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0권 정도를 제가 한 7, 800만 원 정도 들면은 한 1,000권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한 1,000권 정도를 한 12,000~13,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해갖고 팔아볼까? 팔고 그렇게 해서 뭐 그리고 할까 뭐 스토리 펀딩도 하고. 아니 스토리 펀딩은 이제 안 하고 스토리 펀딩은 이제 그만하고 그냥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또 이제 제 정말로 이 책이 저는 제가 10년 동안 정말 자식처럼 쓰다듬으면서 수없이 이제 문장 단어 하나하나까지 했으니까 애정 정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님 같은 분도 만나면 형님 제가 동화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드리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 출판사에 있는 후배가 찾아와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야 내가 동화 이런 거 한번 써봤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봐라. 재밌게. 그리고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읽어보라고 그냥 파일을. 그런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그 후배가 연락이 와서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읽어보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사실은 동화를 내지 않는 출판사인데 여기가 굉장히 꽤 큰 출판사입니다. 이름이 크루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크루는 거기에 자회사고 한국 출판협회, 그러니까 제가 그 본사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거기 꽤 큰데요. 파주에 4개의 그 출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있는 그 부서장님이 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드렸더니 그분이 이걸 다 읽고 이 책 출간을 결정을 하고 이 책 출간을 위해 크루라고 하는 출판사를 따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만들었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는 거기다가 책을 내려고 이걸 제안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벌써 출판사까지 만들었어. 이걸 내기 위해 출판사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 부서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출판 업무를 출판 편집 디자인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편집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최초의 원고다. 그래서 이걸 내게 됐다라는 아주 자잘하지만 틈새 깨알 자랑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이에요. 예. 여기 다 파악했어 이제. 저봐 은근 자랑지 잘해. 아니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 책을 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복이고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출판사가 자기네들 처음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까지 만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홍보 그만 해주셔도 된다고. 이제 내가 미안하고 나 때문에 이거 자꾸 하다가 손해 보실까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너의 바다가 되어라는 제목이 굉장히 참 다양한 메시지를 품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큰 어떤 영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바다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해석이세요. 솔직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우리에게 바다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거를 다 뺏어 먹어서 내가 우리 본부장을 전부 다 죄를 덮고 그리고 소수 1%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너의 바다가 되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아니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 정책이 없는 그런 후보. 이런 후보를 선택했다가는 우리들의 강물을 전부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우리 곁에서 친구처럼 있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으니 우리가 또 그의 바다가 돼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어쨌건 여기 지금 써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글을 써주셨는데 표지가 몽환적이다. 예. 책 표지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은 편집을 하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편집을 20대
여성 디자이너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표지를 요즘 그 아주 젊은 사람들의 취향과 정서에 맞게 좀 예쁘게 편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예쁘고 작게. 그래서 했는데 정말로 이 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저기 그 10살 여자아이 종환이와 그리고 3살 돌고래 아토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또 스포 하나만 또 더해드리면 돌고래가 이야기하는 거를 10살 여자아이 종환이가 알아듣고 놀래잖아요. 놀래면서 근데 제가 써놓고도 저도 야, 이 대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썼지 싶은 대목인데 예. 하여튼 왜 이렇게 아니, 보통 얘가 왜 그렇게- 이러지 이런 표정. 아니 보통 그렇게 진짜 그 정말 좋은 네. 그런 이야기는 네. 다른 데에서 와요. 다른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그죠.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냥 실어 나르기만 하면 되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몇 장면이 있는데 네. 제가 써놓고도 야, 이 대목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장면도 바로 그건데 처음에는 이제 돌고래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10살 여자아이 종환이가 놀래갖고 정말 너 내 말이 들려라고 물어보니까 돌고래 아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내 말을 듣는 게 더 놀랬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공연도 할 수 있었지. 그렇지. 그런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종환이 네가 처음이야라는 이 대목을 제가 써놓고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해 보세요. 돌고래는 사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뛰어 그러면 뛰고 박수 쳐 그러고 춤춰봐 그러면 네.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점점 돌고래에 대해서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그 감정이 이입돼서 더 따뜻하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켈리님께서 벌써 책 구매했다고. 지금 바로 구매했다고. 어쩐지 야, 방금 한 권이 팔렸을 것 같은 느낌이 왔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자, 이 그야말로 작가와 또 이야기와 그리고 또 출판사가 삼위일체가 잘 된 그런 그 예.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러면 대개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의 바다가 되어가 앞으로 꽤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그 고상만 벌써 작가님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네, 1시간 지나갔어요. 자랑하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 고상만 작가님 예. 이후에 이제 계획들 좀 없습니까? 사실은 이 예. 작가로서 고상만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방송인으로서의 고상만을 기억하고 좀 돌아와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팟캐스트 수사반장을 아주 즐겨 청취했던 분들 그리고 또 뭐 국민 TV에서 또 그 고상만 그 방송인으로서의 고상만을 이제 만났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사실은 저도 늘 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저한테 맡겨진 어떤 숙명과도 같은 군인권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 만 3년 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우리 성수형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제 신분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울 때가 뭐냐면 자유롭게 말하고 글 쓰고 그렇죠. 행동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그거예요.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저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곧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함께 이렇게 뵙게 될 날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뵙게 되면
오늘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덩치를 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쁘고 샤프하게 찾아뵙도록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내용도 준비해서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도 샵했던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신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야박하게. 우리가 참 안지 오래됐는데. 예. 아유, 좋아요.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고상만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이지킴님 같은 경우가 수사반장 출신 맞냐고. 이야기를 너무 잘한다고. 예. 이분이 직접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분은 아니고요. 수사했죠. 제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수사라고 안 하고 되게 조사라고 하죠. 예. 형님 이렇게 야박하게. 어쨌든 그러니까 경찰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진짜로 예. 경찰이었냐? 예,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렇죠. 군 의문사를 인권운동계의 수사반장. 그렇지. 인권운동 그런 의미였죠. 인권운동계의 수사반장. 왜냐하면 인권운동계에 사실은 강력 사건,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 의문 사건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일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갖고 실제로 도와주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89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고 의문사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90년에 저랑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동료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어요. 강경대였었죠? 아니요. 그건 91년도 91년인가? 그거고 90년은 90년에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회장인데 김용갑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위장된 거리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죄책감이 지금의 오늘까지 저를 오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형의 억울한 죽음, 그래서 비가 오면 브레이크 자국은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이 충돌하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부딪히고, 그리고 앞유리는 깨지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갈아 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뒤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사망사건, 살인사건에 고상만이라는 인권운동가가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찾아온 그런 피해자 호소하는 분들한테 고상만을 찾아가라고 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분이 와갖고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기록을 살펴보고 이 의문과 의혹을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니 거기에서 조사관으로 한번 일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일재산 조사관도 하고 그래서 500여 명의 군사망 사고도 해보고 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그 완도 존속살해 여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도 제가 처음 직접 관여하면서 박준영 변호사랑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사건의 진실도 밝혀내는데 이력을 담당하셨어. 그걸 처음에 저한테 2000년에 김신혜 씨가 연락을 해와서 그래서 그걸 2003년도에 낸 첫 번째 제 책 인권운동가가 현장에서 쓴 인권보고서 네가 뭔데 그걸 썼고 그 내용을 보고 신동아에서 연락이 와서 100매 원고로 정리해서 기고해달라고 해서 그걸 기고했더니 그 내용을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사이트가 유행을 할 때 미스테리 그 사이트에서 그걸 퍼가고 그걸 또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이나 이런 데에서 방송으로 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권운동계에 그래서 수사반장 이렇게 된 걸 김용민 PD가 국민 TV를 만들면서 저한테 형님 방송 하나 하시죠. 그래가지고 무슨 방송을 하냐고 했더니 형님 제가 제목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 제목이 뭔데? 수사반장. 고상만의 수사반장. 그래서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한 2년간 진행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많은 분이 들어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제 별명이 지금도 제가 국장인데 아직도 반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제일 좋아하는 별칭입니다. 자, 뭐 우리 고상만 작가가 이제 방송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
다 기대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수대로에서 예. 뭐 방송을 해라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뭐, 불러만 담아두시기 주시면 뭐, 바랍니다. 예. 예, 불러만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특히 스패너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우리 스패너들이 고상만 작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스패너들이 누구냐면은 이 채팅에 예. 좀 관리해 주시는. 예,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이게 그 자발적인 표시구나. 관리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잘 몰라서 스패너 표시 저게 뭐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예. 아유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너의 바다가 되어 이 작품도 네. 많이 팔리고 진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요 소문을 많이 내주시자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너의 바다가 되어가 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아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특히 그런 거 괜찮잖아요. 선물하기. 그럼요. 특히 뭐 이 연말 연초에 네. 요 선물로 주시면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너무 책이 괜찮다. 아유 뭐 굉장히 따뜻한 그러니까 선물이 되고 읽으신 분 제가 장담하는데 뭐 누구처럼 맛없으면 환불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읽고 한 번이라도 눈물 안 흘린 분 제가 환불은 못 해드리고 다른 책을 한 권 뭐 환불을 하면 안 되지. 예. 자, 예. 너의 바다가 되어 예. 진짜 이거는 진짜 성탄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정말로. 가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잖아요. 예. 특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요. 진짜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진짜 행복한 그럼요. 건지 가족을 느껴보라고 생각하는 책이니까. 그러면서 한번 권해줄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제일 사실 많이 권해드린 거는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 그럴 때 같이 읽으시라고. 그렇죠. 아니 아주 진짜로 제가 뭐 어떻게 좋다고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읽어 보시면 저 정말로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을 내가 권장 받았고 선물 받았구나 그리고 선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해주고 또 네. 선물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이하고 함께 같이 읽어봐라. 읽으실 수 같이 있어요. 읽고 읽고 싶은 느낌이 예. 드는 책입니다. 같이 읽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티파니 라이프님이 그쵸. 보나마나 펑펑 울 것 같다고 가슴이 뭉클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은 정말 많이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에 정말로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교보 알라딘 예스24에 이 글을 읽고 한 서평이 50개나 달렸죠. 예, 50개씩 뭐 47, 8개, 50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거 아마 잠깐만 읽어 보셔도 정말로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성수형님이나 또 저야 뭐 당사자니까 뭐 극찬 과거 그러니까 오버하고 막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글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재미없으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정말로 너무 좋아서 자기 초등학교 아이한테도 줬더니 아이도 너무 좋아한다 이런 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글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올해 가기 전에 아마 책 한 권 읽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드리고 그리고 형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을 제가 이렇게 한 9권쯤 내니까 많은 분들이 책은 정말 읽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읽지 마시고 정 바쁘시면 읽지 마시고 사서 사세요. 꽂아놓으면 언젠가는 또 읽게 되거든요. 그 사고 나서 피곤하시면 좀 이렇게 베고 주무셔도 되고 근데 한 권만 베면 목이 좀 더 불편하시니까 한 서너 권 이렇게 베시면 근데 하여간 책을 사서 이렇게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문화비도 좀 지출하시고 저기 우리 저 구독자님한테 예. 뭐 선물은 없어요? 구독자분들한테요. 네. 제가 선물로 예. 다른 책을 한 권을 또 너의 바다가 되어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바다가 되어는 예. 한 권밖에 안 예. 주시고 이거요? 네.
지금 저희가 교보나 말을 더듬고 있는 알라딘 이거 너무 갑자기 질문 근데 교보 알라딘 예스24에 굿즈 상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걸 사면은 굿즈를 받아? 예.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던데 보니까 이렇게 책클립 돌고래 모양의 책클립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마킹?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행이라고던데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마킹. 마킹하는 그 돌고래 모양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엽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책을 사시면 거기서 그 굿즈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작가지 더 뭘 못해요. 자, 사인본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아, 사인. 네. 사인본 제가 정말 제가 사인을 해드릴 수 있는 이 책이 하면 제가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 봅시다. 그러니까 성수대로에서 뭐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네. 고상만의 뭐 북콘서트 그렇죠.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면 그렇죠. 네. 굿즈와 함께 사인을 해주시는 거. 이런 거 괜찮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현재 책이 출간되고 한 달 됐는데 그 사이에 2세 찍었고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2세가 제가 2,000부 팔고 지금 2,000부 찍었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열심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책을 소문이 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3세 찍게 되면 제가 우리 성수 형님하고 해갖고 오늘 다 못다한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한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PD가 웃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을 많이 놓고 못한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숨 쉬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한번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상만 씨는 또 그 엄청난 음해에 시달렸던 적이 있잖아. 그 얘기 한번 해주면 진짜 분위기 좋은데 또 그 음해 고상만을 음해했던 그 건은 또 뭔가 이거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나주지 않아요, 진짜? 책 한 3권 분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뭐 제가 청년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전 음해죠. 왜 유명해지고 싶었냐면 제가 유명함으로써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을 가져서 정말 누군가에게 억울한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형님도 그런 일 있으시겠지만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해지면 찾아오는 건 모함과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풀면 안 되고 북콘서트 때. 예. 그러니까 그때 기대하시고 오시길.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북콘서트. 3쇄를 찍게 되는 순간 바로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서 선물해 주시면 3쇄 갑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보기에도 성탄절 선물로 이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바다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좀 한번 다짐하면서 이 책 선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사실은 뭐 상처로 따지면 저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 바다가 돼서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의 바다가 되어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마이크를 중간에 끄겠다고 이렇게 우리 스패너들이 얘기하시는데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대담이 더 많이 또 알려지고 또 이 좋은 책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3시 반에 민생경제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 기억해 주세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